B3호 버섯 송송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츠파에서는 수학의 영역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B3호 버섯 송송송은 규칙 영역입니다. 친구들이 색깔, 모양이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서 규칙을 찾고 그것을 이어서 구성을 해 본다거나 패턴의 마디와 같은 표현을 익힐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활동, 온라인 학습관에서 스토리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시청하실 수 있고요. 반복되는 버섯을 찾아볼까나? B03 버섯 송송송. 이 숲에는 패턴 버섯이 있대. 과연 어디 있을까? 우선 모든 걸 알고 있는 고양이에게 가보자. 안녕. 패턴 버섯을 찾으러 왔니? 응, 시냇물 소리를 따라가 봐. 대신 조심해야 해. 위험할 수 있어. 고마워. 오,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아고야 안녕. 패턴 버섯이 어디 있는지 아니? 통나무들이 놓여있는 곳을 찾아봐. 근데 좀 더 가까이 와볼래? 하하, 아니야. 이만 가볼게. 다음에 보자. 통나무를 찾았어. 여기엔 누가 있는 걸까? 다람쥐 친구다. 안녕, 다람쥐 친구야. 패턴 버섯을 찾고 있어. 너는 패턴 버섯이 어디 있는지 아니? 응, 숲 끝쪽 초원에 가봐. 이제 정말 다 와간다. 패턴 버섯을 만날 수 있을까? 반복되는 버섯들을 어서 보고 싶어. 우와! 파랑 빨간 버섯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엔 빨파파, 빨파파. 너무 멋져.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는 1주차에는 학습의 시작을 위해 아이들이 주제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해 주시면 되고 4주차에는 아이들과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까 안내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재의 안쪽에 4주차의 대표 놀이 활동들이 모두 소개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있는 놀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꼭 연구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시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도 훨씬 주제에 가까운 활동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B3 버섯 송송송. 버섯 송송송은 빨강, 파랑 두 가지 색깔과 두 가지 크기로 된 버섯 모형을 버섯판에 송송 꽂으면서 자연스럽게 패턴을 익히는 활동입니다. 1주에서는 똑같이 버섯을 놓아보면서 버섯 패턴을 만들어 봅니다. 2주에서는 마지막 칸에 들어갈 패턴을 찾아봅니다. 3주에서는 버섯의 마디를 정하고 되풀이하여 버섯 패턴을 완성해 봅니다. 4주에서는 패턴 카드를 보면서 패턴 마디를 먼저 찾아보고 중간에 사라진 패턴을 찾습니다. 1주 버섯 패턴 마디. 버섯과 버섯판을 준비해요. 버섯판 2개를 길게 연결해서 놓아주세요. 이와 같이 버섯을 놓아보세요. 버섯이 어떤 규칙으로 놓여 있는지 말해보세요. 빨강, 파랑, 파랑, 빨강, 파랑, 파랑. 선생님이 빨강, 파랑, 파랑과 같이 되풀이되는 마디를 말해주면 아이들은 마디가 되풀이되는 버섯 패턴을 만들어요. 자신이 만든 또 다른 규칙으로 버섯을 놓아보세요. 버섯을 규칙에 맞게 놓으면 버섯의 수를 세어보세요. 1, 2, 3, 4, 5, 6, 7, 8. 2주 마지막 버섯 속. 버섯과 버섯판을 준비해요.
버섯판 2개를 길게 연결해서 놓아주세요. 이와 같이 버섯 7개를 놓아주세요. 놓인 버섯의 규칙을 찾아 버섯판의 마지막 칸에 알맞은 버섯을 놓아보세요.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선생님이 버섯 패턴을 만들고 빈 곳에 알맞은 버섯을 찾아내는 게임을 해보세요. 두 친구가 짝을 지은 후 한 친구는 패턴을 만들어 마지막 버섯을 빼고 나머지 한 친구는 마지막 버섯을 알아맞히는 게임을 해보세요. 3주 송송 패턴 만들기. 버섯과 버섯판을 준비해요. 버섯판 2개를 길게 연결해서 놓아주세요. 버섯 2개 또는 3개를 자유롭게 버섯판에 놓은 후 순서대로 색깔과 크기를 말해보세요. 놓은 버섯이 되풀이 되도록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빨강, 파랑, 빨강, 빨강, 파랑, 빨강, 빨강, 파랑. 큰 버섯, 작은 버섯, 작은 버섯, 큰 버섯, 작은 버섯, 작은 버섯, 큰 버섯, 작은 버섯. 한 친구가 패턴 마디를 만들면 나머지 한 친구는 패턴을 이어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고 역할을 바꾸어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4주 버섯 패턴 완성. 버섯과 패턴 카드를 준비해요. 카드의 빈칸에 알맞은 버섯을 찾아보세요. 작은 파랑, 큰 빨강, 작은 파랑, 큰 빨강, 작은 파랑. 다음은 큰 빨강, 큰 빨강 다음은 작은 파랑. 패턴 카드를 보고 패턴 마디를 먼저 찾아보세요. 패턴을 묶어서 표시하고 빈 곳에 알맞은 것을 찾는 패턴 문제 해결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버섯 송송송의 교구들은 버섯, 버섯판, 패턴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카드라고 표현된 것은 교구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교재 가장 뒤 붙임딱지 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종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에 활용하시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수업 전 미리 교재 뒷부분에서 아이들 책에서 잘라서 선생님께서 한 번에 다 보관하고 계시다가 활동을 위해서 한 장씩 주신다거나 왜냐면 많은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지도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일일이 그 활동 카드를 이렇게 떼어서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미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고 다 아이들별로 분리를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수업에 활용할 때 나눠주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모두 바르게 있는지, 버섯의 개수가 바르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버섯은 크기와 색깔이 다른 버섯이 모두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란 버섯 작은 거, 파란 버섯 큰 것, 빨간 버섯 작은 거, 빨간 버섯 큰 거, 이렇게 해서 모두 20개의 버섯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이 마무리되는 4주차에는 아이들이 교구를 모두 챙겨 가정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때 구성품이 빠져 있거나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교구는 잘 챙길 수 있도록 아이들 지도해 주시고 버섯판도 구멍이 4개가 뚫려 있는 버섯판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놀이 활동은 자료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주차 버섯 패턴에서는 버섯과 버섯판을 준비하시고요. 그림과 같이 버섯을 아이들이 다 꽂아보게 합니다. 지금 대표 놀이 활동 아래 그림을 보면 빨강, 파랑, 파랑, 빨강, 파랑, 파랑. 패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입으로 말해보고 그 소리를 들으며 규칙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활동을 하며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마디를 직접 나눠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특히 활동에 익숙해지면 친구들이 빨강, 파랑, 파랑 대신 빨파파, 빨파파 이렇게 리듬을 넣어서 마디를 나눠주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좀 해주시면 어느 순간 친구들이 스스로 빨파파 이렇게 앞자리를 따서 이야기를 하고 리듬을 타고 그러면서 마디를 바르게 나누고 이런 활동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주차 놀이에서는요, 버섯판과 버섯을 똑같이 준비해 주시고, 7개의 버섯, 그림과 똑같이 7개의 버섯을 꽂은 후,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오는 것이 누구인지 아이들이 찾게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되풀이되는 마디, 반복되는 마디, 패턴의 마디,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활동을 하면서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풀이가 뭐예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통해서 되풀이, 반복,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번 슈츠파 규칙성 활동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주차에서도 버섯판과 버섯을 준비하시고 버섯 2개 또는 3개를 가지고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버섯이 파랑 작은 것과 빨강 큰 것이지요. 그러면 친구들은 연속해서 파랑 작은 것, 빨강 큰 것, 이렇게 버섯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놓은 2개 또는 3개가 바로 패턴의 마디가 된다는 것을 활동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패턴도 만들고 그 패턴을 반복해서 놓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주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붙임딱지 뒤에 있는 카드를 제거하셔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에 규칙에 알맞은 버섯을 놓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턴을 이해해야 되고 패턴의 마디를 나누고 중간에 비는 곳에 어떤 버섯이 오는 것이 알맞은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4주차에서는 앞에 배운 모든 활동을 정리하여 놀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놀이 영상은 선생님께서 수업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활동도 마찬가지로 슈츠파 홈페이지 온라인 학습관 들어가셔서 B3호 버섯 송송송 B3호에서는 놀이, 대결, 협동, 도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학습관 보이시지요? 온라인 학습관 들어가시고 B3호 미니게임도 친구들과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로딩 화면이 지나고 나서 1주차 놀이. 마찬가지로 인트로 애니메이션이 짧게 모든 주차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방법 소개. 버섯들이 한 줄로 줄을 서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버섯 친구들을 찾아 마디를 나눠보세요. 네, 이렇게 슈츠파 온라인 활동의 좋은 점이 선생님께서 게임의 방법을 일일이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영상을 흐름대로 시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스스로 활동도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하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뭐 핸드폰이나 패드나 이런 디지털 기기를 태어날 때부터 경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의 설명을 이해하고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 게임 방법 화면을 시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게임의 방법을 익혔다면 플레이, 네, 이렇게 되면 친구는 아무 곳이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빨강, 파랑, 파랑, 빨강, 파랑, 파랑. 그러면 이렇게 마디를 나누고 점선으로 나누어진 마디가 구분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잘못 찾았다면 지우고 다시 선택.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다 찾았으면 다 찾았어요 버튼. 이러면 하트를 받게 됩니다. 놀이 활동도 교육원의 시간과 상황에 맞게 한 친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아이들이 1인 1 패드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5번의 게임을 모두 혼자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2주차 대결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그 학습의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활동과 교구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도 반드시 교육원에서 한 번씩은 해보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 애니메이션 시청하셨다면 게임 버튼, 버섯들이 한 줄로 줄을 서 있어요.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버섯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알았다면 내 버섯 버튼 중에서 정답을 친구보다 빨리 콕 누르세요. 네, 이번에도 그렇듯이 대결 활동이기 때문에 두 친구 중 더 빠르게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에 맞게 마지막에 올 버섯을 찾은 친구가 자신의 위치에 있는 버섯을 빠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찾고 빈 곳에 알맞은 버섯을 찾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 공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결의 상대를 짝지어주시는 것도 선생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빠른 친구들은 버섯이 이렇게 하나씩 뽕뽕뽕 올라오는 순간 규칙을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나온 것을 보고 마디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며 찾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규칙에 맞는 버섯은 빨강, 파랑, 파랑, 빨강, 파랑, 파랑, 빨강, 파랑인데 파랑도 큰 버섯. 약간의 두 가지의 규칙을 이해해야 돼서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대결하는 상대는 선생님께서 수준에 맞는 친구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빨강, 빨강, 파랑, 빨강, 빨강, 파랑, 빨강, 빨강. 이렇게 친구들이 말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로 규칙을 찾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가 작은 버섯. 눌렀는데? 선택이 두 번째 친구가 잘못된 버섯을 선택을 해서 기회가 다른 친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못하면 다음 친구에게 기회가 가기 때문에 또 대결 활동도 진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 게임입니다. 협동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서로 상의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중간에 버섯 패턴을 보고 규칙을 알아봐요. 이제 두 친구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다음 칸에 올 버섯을 골라주세요. 네, 이렇게 두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자신의 칸에 있는 버섯을 선택해서 규칙을 이어서 놓는 활동인데요. 이때 두 친구가 각자 자기 것만 선택하고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친구가 잘못 선택한 경우 하트를 받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협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 마음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위에 친절하게 패턴의 마디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빨강, 큰 빨강, 큰. 그러니까 큰 친구들이 이제 찾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친구는 두 번째 친구가 큰.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친구가 큰. 두 번째 친구가 마지막으로 큰. 이렇게 하면 두 친구가 협동을 해서 패턴을 끝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하트를 받게 됩니다. 네. 특히 협동의 경우 서로 상의하지 않고 친구가 선택한 것이 틀렸다고 친구를 원망하거나 서로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동해서 힘을 합쳐서 하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상당히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진 거라고 스스로 서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를 비난하거나 친구 때문에 졌다고 속상해하지 않도록 협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전은 보통 도전 활동은 스스로 혼자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데요.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원의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해결을 하셔도 좋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그 문제 혼자 다 여러 번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버섯들이 한 줄로 줄을 서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뒷자리에는 어떤 버섯이 들어와야 할까요? 규칙을 찾아 화살표가 가리키는 칸에 정답을 찾아주세요.
아까 게임 방법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먼저 어떤 규칙인지 살펴보라고 했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규칙을 찾았다면 규칙을 이어서 마지막에 올 버섯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규칙이 바로 패턴의 마디를 찾는 활동일 텐데요. 큰 작, 큰 작, 큰 작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마디를 나눠보고 큰 버섯 다음에 작은 버섯, 그럼 작은 버섯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총 10문제를 도전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10문제를 다 도전해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을 마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주차까지 모두 온라인 활동을 했고요. 이제 워크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북 활동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항상 표지 안쪽에 대표 활동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교구를 다 열어보고 확인해 보셨겠지만 교구 상자에 보면은 모두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드 확인해 주시고 혹시 또 카드가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성품을 소개하는 카드 그리고 대표 게임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한 장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 상자를 열어서 교구의 개수가 맞게 있는지 그리고 이 카드는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주차 스토리 버섯 마디, 버섯 패턴 마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규칙,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스토리 영상도 시청했고 짧은 애니메이션도 보았고 그리고 교구를 가지고 활동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선생님께서 계속 반복 노출을 해주셔서 아이들은 그 상황을 이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빨강 버섯 하나, 파랑 버섯 하나, 치키가 지금 버섯이 심어져 있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친구들도 똑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고 또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소리 내고 그리고 손으로 그으면서 시각적으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 되풀이되는 패턴의 마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상상에서는 패턴의 마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되풀이되는 마디를 찾고 색칠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수업을 하면 우리가 되풀이, 패턴, 마디 이런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파랑, 빨강, 파랑, 빨강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이게 마디를 나누고 그러면 패턴의 마디는 파랑, 빨강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색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칠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파랑, 빨강, 패턴의 마디는 파랑 버섯, 빨간 버섯이에요 라고 파랑을 먼저 그리고 빨강을 뒤에 칠하게 해줍니다. 간혹 빨강과 파랑을 바꿔서 칠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패턴의 마디를 바르게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생각에는 파랑도 하나, 빨강도 하나니까 맞지 않나요? 네, 아니죠. 파랑이 먼저. 이렇게 패턴의 마디를 반드시 나누고 색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빵빵 우유인데요. 제목이 너무 귀엽지요?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보통 아까 색깔은 앞자를 따서 빨 이렇게 리듬감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색깔이 아닌 경우에도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약속을 하는 것도 수업을 조금 더 재미있고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때 여기를 빵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걸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보자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이 먹어본 빵을 모두 다 말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우리 얘는 빵이라고 부르자. 얘는 컵케이크를 닮았네? 컵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빵빵 컵, 빵빵 컵 아이들이 리듬을 실어서 마디를 나눌 수 있고 그 마디에 알맞은 붙임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항상 붙임딱지를 붙이기 전에는 이렇게 소리내고 확인하고 알맞은 붙임딱지를 정확히 찾은 후에 붙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명을 한 번에 살펴보셔야 돼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활동과 상관없이 붙임딱지를 마구마구 붙여버린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과 활동을 할 때는 미리 주의를 주시고 당부를 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우유는 어떻게 이름을 붙여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색깔로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빨파노, 빨파노, 간혹 딸기 우유, 흰 우유, 바나나 우유 이렇게 부르셔도 좋은데 조금 더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빨파노라고 부르겠습니다. 빨파노, 빨파노 시각적으로 보이게 마디를 반드시 끊도록 해주시고 친구들에게 빨파노 순서대로 붙여볼까요? 이렇게 마디를 나눈 후 패턴의 마디 빈칸에 붙임딱지를 붙이고 마디와 일치하게 붙였다면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이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 스스로 리듬감을 붙여서 마디를 읽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반복해서 노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색깔로 나비를 나눠볼 텐데요. 자, 되풀이되는 마디 이런 표현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반복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색깔로 한번 우리 나비를 나눠볼까요? 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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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파. 소리와 리듬을 실어서 그리고 시각적으로 마디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홍, 노랑이니까 핑노, 핑노 아니면 분노, 분노 이건 마음대로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약속하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디를 나누는 방법은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사선을 긋게 되어 있고요. 간혹 이렇게 마디를 하나의 덩어리로 나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바르게 찾았다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차 마지막 버섯 속에서는 규칙을 찾고 마지막에 올 버섯의 색깔을 찾는 문제인데요. 특히 친구들이 반복되는 수가 많아지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앞에서 했던 활동들은 3개, 2개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복되는 패턴 마디 하나에 들어있는 버섯이 모두 4개거든요. 이때 꼭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활동을 할 때 분명 이렇게 2개씩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게 2번씩 반복되는 경우에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얘를 마디라고 생각하고 2개씩 묻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이때도 소리로 빨빨파파, 빨빨파파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버섯이 파랑이라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소리로 먼저 리듬감을 실어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2개씩 묻는 친구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소리내어 읽어 4개씩 바르게 묶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4개의 버섯이 똑같이 되풀이되어 자라요 라고 되어 있지만 친구들이 이거 잘 혼자는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색깔로 묶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디가 좀 길어질 때에도 선생님들께서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상상에서는 버섯이 자라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지요. 먼저 규칙을 찾아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빨파 빨파 규칙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마디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친구들은 규칙을 찾았다면 마디를 나누고 그러면 마지막에 올 버섯은 누구일까요? 빨파 빨파. 그리고 친구들은 작은 파란색 버섯을 이렇게 찾아서 놓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더지 뽕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더지가 땅 밑에서 밭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친구들과 약속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약속을 정하려고 합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표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XOO, XOO. 그래서 없다, 있다, 있다. 규칙을 찾았다면 마디를 나누고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더지가 보이는 붙임딱지를 붙이면 되겠지요. 항상 붙임딱지를 잘못 붙여서 이거를 제거하고 시간이 할애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모두 함께 빈 곳에 알맞은 붙임딱지를 확인한 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마디가 나눠지는 것까지 친구들이 리듬감을 실어서 읽어주는 것까지 그리고 간혹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혼자 해결하고 가지 않도록 시작과 질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록달록 깃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이 상당히 화려하지요. 네, 그 중에서도 규칙을 찾는다면 네, 깃발의 규칙을 찾는 활동입니다. 먼저 규칙을 찾아 마디를 나누고 파파노, 파파노, 파, 파. 아이들 입에서 파라는 말이 나온 후 색칠을 반드시 하게 해주세요. 지금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활동을 이해하고 해결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초, 보, 주 색깔 규칙으로 나누고 빈 곳에 색칠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가판대 지붕의 색깔도 노빨, 녹빨 뭐 이런 규칙을 한번 물어본다거나 아이들에게 더 찾을 수 있는 규칙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질문해 주시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3주차에서도 여기서는 패턴 만들기인데요. 고슴도치 치키가 버섯을 심어서 키울 거예요. 이때 되풀이 되도록 여기서 되풀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지요. 파랑, 빨강, 빨강이 되풀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파랑, 빨강, 빨강 이게 바로 패턴의 마디가 된다는 거. 그러면 친구들은 이어서 버섯을 심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어서 버섯의 색깔을 말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두 번째 상상으로 넘어갑니다. 상상에서는 버섯이 지금 심어져 있고 아래에 버섯이 어떤 규칙으로 심어져 있는지 패턴의 마디를 주어졌는데요. 이때에도 선생님들이 시작이 어디인지 친구들이 문제를 혼자 풀며 여기가 시작인지 본인 마음대로 풀지 않도록 자 시작합니다. 빨강, 파랑, 파랑 그러면 규칙을 찾았다면 패턴의 마디와 일치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버섯 2개를 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이 활동을 하면 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색깔을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거든요. 색깔만 보지 않고 분명히 우리 교구에는 모양과 색깔이 다른 종류가 4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버섯이네. 이렇게 버섯의 크기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 아무 색깔만 일치하다고 놓지 않고 크기와 모양도 확인하고 놓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왕자님, 네, 발음이 왕자님 행차, 네, 발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패턴을 먼저 규칙을 찾고 규칙에 맞게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붙임딱지를 먼저 붙이지 않고 아이들이 패턴의 마디를 확인하고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면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저는 이때 붙임딱지를 먼저 붙이지 않고 이렇게 먼저 그려보라고 할 것 같아요.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만약에 그린 것이 맞다면 그 다음에 붙임딱지를 붙여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쭈쭈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친구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명의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이제 혼자 지도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다
통제하시고 또 학습 목표에 맞게 활동을 하게 또 지도를 해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덜 피로감을 느끼고 수업을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되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붙임딱지, 색칠하는 활동 이런 거는 미리 붙이고 혼자 색칠하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당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요. 선으로 그을 때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긋는 것이 아니라 패턴의 마디를 확인하고 선을 긋기 전 바나나, 사과 이것도 약속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오렌지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유치원생들이기 때문에 감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서 그런지 감이라고 한 번에 말하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사과, 오렌지보다는 감이 조금 더 발음이 쉽기 때문에 저는 감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사과, 감, 바나나, 사과, 감, 바나나, 사과, 감. 이렇게 반드시 손으로 짚어보고 패턴의 마디에 리듬을 실어서 읽어본 다음에 선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연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패턴 활동, 바나나, 사과, 감, 바나나, 사과, 감, 리듬감을 실어줘서 활동의 목표에 맞게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4주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버섯이 아니라 중간에 사라진 버섯을 찾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사라진 것을 찾는 것이 아이들은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규칙이 있지요. 먼저 관찰하고 규칙을 찾는다. 규칙을 찾았다면 패턴의 마디를 나눈다. 패턴의 마디를 정확히 나누면 빈 곳에 오는 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먼저 혼자 활동을 하지 않게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규칙 뭐지요? 하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중간에 구멍이 있는데 이때도 아이들이 문제를 어려워한다면 선생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가장 앞에 있는 이 버섯을 시작으로 할까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친구들이 이 방향으로 색깔을 읽으며 규칙을 찾고 패턴의 마디를 나누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색깔 규칙 찾았네. 그럼 마디를 나누고 이번에도 빨강, 파랑. 그때 질문해 주셔야지요. 자, 빨간 버섯이에요. 그런데 모양과 크기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순간 빨간색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양과 크기를 고려해서 이 버섯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상상에서는 붙임딱지를 붙이거나 색칠을 하는 활동이라기보다 교재 위에 교구를 실제로 올려보는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게 놓았는지 확인, 그리고 들어서 친구들이 모두 같은 버섯을 골랐는지 확인,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집중 쿵쿵짝 활동이 아이들한테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목도 쿵쿵짝이라고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듬을 실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발자국은 쿵쿵짝 쿵쿵짝 이렇게 리듬을 실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아이들이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활동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붙임딱지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디에 붙여야 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붙이지 않는다. 쿵쿵짝, 쿵쿵짝 이렇게 확인하고 표시하고 이번에는 쿵쿵 짝이 보이는데 쿵이 하나 없네요. 그럼 그 쿵의 위치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란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 활동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1대1로 교재에 표시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전자칠판이나 그런 데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기기에 저희 이북도 켜놓고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소리 내어 읽어보고 맞는지 확인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단추 놓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게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에 먼저 단추의 모양이 보이고요. 또 단추의 색깔도 보이고요. 그리고 단추의 구멍수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으로 살펴봐야 될지 선생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단추 모양의 규칙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봐요. 라고 선생님이 먼저 질문을 해주신다면 친구들이 모양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모양은 모두 규칙이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친구들 단추의 색깔을 한번 말해볼까요? 파랑, 보라, 빨강, 파랑, 보라, 빨강, 파랑, 보라, 빨강. 그러면 잘못된 단추는 얘네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을 한다면 그럼 단추의 구멍도 확인해 볼까요? 두 개, 네 개, 네 개. 두 개, 네 개, 네 개. 두 개, 네 개, 네 개. 구멍도 모두 규칙에 맞아요. 그러면 얘는 색깔의 규칙에 맞지 않아 요 단추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선생님의 질문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안내해 드린 거 한번 확인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크북 뒤에 붙임딱지 뒤에 얘는 한 장에 활동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미리 선생님들께서 잘 잘라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활동이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면 되는데 너무 귀찮게 이걸 하나씩 다 이렇게 긴 카드 모양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버섯판을 놓고 이거랑 똑같이 버섯을 이렇게 꽂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실 일도 신경 쓰실 것도 많은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카드로 자르는 것보다 보관도 어렵고 분명히 아이들이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찢어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대로 보관하셨다가 수업 때 꺼내서 한 장씩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B3호 여기서 마치고 제가 빠르게 준비한 후 1분 정도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